말씀드릴게요. 올해 국제경쟁에 10작품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다양한 국가들,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같이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어떤 현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일부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전국영화제가 올해 국제경쟁을 통해서는 좀 더 완성도 있고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함한 영화들로 주 10개 작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한국경쟁 부문에 온 선정한 작품들은 최근 독립영화의 경향이긴 한데 갈수록 연성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올해 특히 좀 두드러진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같으면은 춤으로 해서 소화했을 유형의 아이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독립영화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걸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올해 상영되는 독립영화들은 상당 부분 약간 장르영화적인 그런 반성을 좀 비틀어 내려는 그런 유형의 영화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 위주로 이제 선정이 돼 있고요. 경쟁 부분 말고 저 코리안 시네마 스케이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큐멘터리 쪽이 지금 굉장히 독립영화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수일한 영화들이 너무 많았고 오랜 기간 동안 취재해서 별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이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런 얘기들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는 작품들이 많아서 경쟁에도 일정하게 포진해 있고 코리아 시네마 스케이프 부문에도 많이 배치를 해놓은 게 올해 섹션의 특징입니다. 한국 단편 경쟁 부분은 올해 600여 편의 이상의 작품이 출품이 됐었고요. 그 중에 21편의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5개의 섹션으로 구성해서 선택을 했는데 지난해 12번째 보조사제와 같은 영화들이 나중에 잘 아시는 작품 검은 사제로 다시 확장돼서 소개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 극영화의 전통은 최근에 단편 영화들이 탄탄하고 다양한 이야기의 성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좀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실험적인, 미학적인 단편들이 많이 늘어나길 원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그런 단편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다채로운 단편 영화들을 21편의 경쟁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드 시네마스케이프 섹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드 시네마스케이프 섹션은 저희 영화제 여러 섹션 중에 가장 많은 60편 정도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고요. 크게 2개의 하위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스펙트럼 섹션과 마스터즈 sek션 2개 구성되고요. 스펙트럼 섹션에 44편의 영화, 그리고 마스터 섹션에 15편의 영화, 그래서 총 60편에 육박한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일단 스펙트럼 섹션에는 다양한 지역과 영화 형식, 그리고 스타일을 포함한 그런 다채로운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영화제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독립영화 각 지역에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독립영화 감독들의 신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즈 섹션에는 총 15분의 복인된 거장 감독들, 이름만 보면 아시는 거장 감독들의 작품들이 두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마누엘 데 올리베이라 감독의 1980년대 영화라든가 폴 토마스 앤더슨, 테렌스 데이비스 같은 전주영화제의 어떤 색깔과 잘 부합하는 감독님들의 새로운 작품들을 15편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시네마 스케이프 부분에도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사회성 강한 해직 기자들의 7년간의 삶을 추적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작품이나 또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한 최승호 감독의 자백이나 이런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또 홍대 인디 뮤지션들의 어떤 모험기를 다룬 비슷한 히말라야 같은 작품도 있고 또 이종격 특기 선수들의 이면 텍스테리 같은 영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큐멘터리를 셀렉션을 했고요. 유명한 부분에서는 원래 2편 이상 만든 중견 감독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섹션이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데뷔작을 찍은 감독의 영화일지라도 좀 완성도가 좋은 경쟁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영화들을 또 이 섹션에서 상영을 해서
총 15편의 영화들 장편 영화를 상영을 하고요. 또 벌써 막 보도가 나고 그러는데 안지웅이라는 배우가 지금 단편 영화 있어요. 코미디 단편 영화를 포함해서 몇 편의 또 상영 가치가 있는 영화들을 이 특별 초청 공식을 해서 이 코리아 시네마 스케이프에서 상영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강백으로 좀 해드렸고 익스펜디드 섹션은 전주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영화 형식이라든가 개념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해 12편의 장편 영화와 10편의 단편을 묶어서 총 22편을 상영하게 되고요. 그 중에 특별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섹션은 이 익스펜디드 시네마 안에 2년 전에 저희 전주영화제에서 우석상을 수상한 로이스 파티뇨, 스페인의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영화 4편을 틀고 그리고 로이스 파티뇨 감독이 직접 큐레이팅한 비디오 전시 작업을 같이 상영과 함께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안에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감독님이 직접 전주에 오셔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큐레이팅 하시기 때문에 같이 영화 상영과 함께 전시회도 보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네마 페스트는 전국영화제에서 가장 대중적인 섹션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대들의 임신 문제를 다룬 프랑스 영화인 키퍼를 포함해서 올해 롬 라이너의 어림없는 성장 영화인 찰리 대기라는 작품 그리고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 소개됐었던 24주와 같은 다양한 성격의 영화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마돈나의 댄서들 같은 작품은 마돈나의 백댄서들로 활약을 했었던 사람들이 한때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약간 퇴락해 있고 좀 변해가는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시네마 페스티벌 영화들이 친근한 영화로서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네마톨로지 영화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시네마톨로지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었던 작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한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감독들에 대한 영화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드팔마와 같은 드팔마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헤럴드와 릴리언은 유명한 할리우드의 그 스토리보드 작가인 헤럴드에 대한 어떤 정기적 사실과 더불어서 그가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라든가 여러 다양한 작품들의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창조적인 스텝에 대한 영화라는 점으로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타계했었던 그 샹탈 에커먼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나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 작품들을 통해서 현존하는 거장과 그리고 한때의 거장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네마톨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네마톨로지는 한 번씩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하는 시네마톨로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야 상영 섹션인 미드나잇 시네마 섹션에는 총 9편의 작품이 선정이 됐고요. 그 9편의 작품을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편의 작품 중에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도전적인 어떤 주제와 그리고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장르적인 어떤 고민을 가지고 만든 장르 영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스파노에 감독이 러브라는 작품이 이제 3D로 만들어진 작품이 상영이 되는데 국내에서 개봉을 할 예정이지만 이게 아마 3D로 상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주영화제에서 유일하게 3D로 원본 그대로 감독의 의도 그대로 볼 수 있는 작품일 거고요. 가스파노에 감독님이 직접 내한하셔서 전주에 오셔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으시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 상영 소개해드릴게요. 야외 상영은 아까도 서두에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영화의 거리 고사동 안에 새롭게 야외 상영전이 마련되고요. 저녁밤들을 이렇게 수놓을 작품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성관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인 카이를 포함해서 제가 올해 약간 특별한 갈라 상영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제가 된 작품이지만 동주 같은 영화들도 상영을 하기 때문에 이준익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 갈라 행사장을 수놓아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쇼콜라와 러브 어게인 같은 다양한 국가들의 대중적인 영화들이 야외 상영장을 통해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예, 특별전 회고전 프로그램의 스페셜 포커스는 크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이미 소개가 됐던 프랑스의 혁신적인 영화 작가인 필립 그랑듀에 감독의 회고전의 8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서 영국 문화원과 전종현과 같이 준비한 셰익스피어 시네마라고 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영화로 담은 그런 어떤 작품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아서 상영하는 특별 주제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별전으로 모던 칠레 시네마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영토라는 제목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칠레 영화의 현대 칠레 영화의 어떤 경향과 주요 감독들의 작품을 일관해 볼 수 있는 그 국가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스페셜 포커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세계 영화계에서 전위적이고 또 가장 새로운 영화들을 만드는 그런 감독들과 또 그런 지역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소개를 다 드렸고요. 개괄적으로 지금 소개드린 작품 중에 이렇게 세계 경쟁 부분 그리고 야외 상영 스페셜 포커스 섹션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is must be fun then, right? You quite finished. Very good. 먹어볼래? 이거 달달달 린도. 아니 여기 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무 베개를 입사했습니다. 너는 혹시 사겨? 생각 때문에
네, 주요 섹션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고요.